네, 안녕하세요. 머니스튜디오입니다. 오늘 6월 5일 간단하게 시황 짚고 넘어가면서 한번 안내를 드리는 걸로 할게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어제 발표된 구인 건수에 대한 내용일 거예요. 4월 9일 건수는 806만 건으로 3월보다 30만 건 줄었고요. 1년 전보다는 19% 감소를 했고, 전날 발표된 경기에 2개월 연속 위축된 제조업 지표 이후 연준은 9월, 12월 각각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한번 같이 찾아놓은 뉴스 기사들하고 살펴보면서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뉴욕 증시 고용시장 둔화 기대감에 소폭 상승, 엔비디아는 또다시 신고가를 갱신했다고 하네요. 엔비디아가 어제 본장 시작 전 기준으로 11,050달러 정도였거든요.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올랐다. 고용시장 둔화 기대 속 주요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를 나타내면서 상승 전환했다. 현지 시각으로 4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는 0.36% 올랐고요. S&P 같은 경우는 0.15%, 나스닥 지수는 0.17% 오른 채로 마감을 했다고 하네요. 한 연구원은 미국 증시는 4월 고용 건수 부진에 따른 경기 냉각 우려 재확산 등으로 장 중반까지 하락세를 보였다. 면서 장 후반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주요 기술주 강세 효과에 힘입어 상승세로 장을 마쳤다라고 말을 했네요. 이날 미국 고용시장이 둔화할 조짐이 나타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 미국 노동부는 구인이직 보고서를 통해 4월 구인 건수가 805만 9천 건으로 3월과 시장 전망을 모두 밑돌았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2월 이후 3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해요. 투자자들은 고용시장 둔화가 연내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감안하더라도 노동시장이 약화하면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쳤다. 어제 종목들 좀 종류별로 보게 되면은 엔비디아 1.25% 올랐네요. 종가 기준 최고치이고요. 아마존 0.56%, 알파벳 0.41%, 마이크로소프트 0.62% 등 대형 기술주들도 함께 상승을 보여줬네요. 업종별로는 부동산이 1%, 필수 소비재가 0.9%, 기술 쪽이 0.4%로 강세를 보였고요. 소재가 마이너스 1.2%, 에너지가 마이너스 1.0%, 금융이 마이너스 0.4% 중에 약세를 나타냈네요. 다른 뉴스 기사도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이 부분은 같은 내용이고요. 엔비디아 1% 상승, 카니발 5%세 급등세, BP 2%대 하락, 게임스탑 5%대 급락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 마찬가지로 상승 마감했고요. 고인 건수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오네요. 10년물 국채금리는 4.335%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위 내용은 같은 내용들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덧붙일게요. 전날 경기에 2개월 연속 위축을 나타낸 제조업 지표 이후 시장에서는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가 강해졌다. 시카고 상업거래소 CME 그룹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연준이 오는 9월과 12월에 각각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고 가장 유력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하네요. 9월 첫 금리 인하 확률은 지난주 약 50%에서 현재는 65%가량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5월 미국 비농업 고용 지표가 직전월보다 약간 늘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하네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에서 전문가들은 5월 비농업 고용은 19만 명 증가로 직전월에 17만 5천 명 증가를 살짝 웃돌 수 있다고 추정했네요.
5월 실업률은 3.9%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됐고요. 예상보다 고용시장이 부진할 경우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가 더 강해질 수 있다. 국채금리가 하락했다. 뉴욕 채권 시장에서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는 전날보다 6.6bp, 0.66%죠. 0.66% 내린 4.335%를 기록했다. 정책금리에 민감한 2년물은 4.8bp, 밀린 4.770%로 나타냈다. 아까 살펴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일론 머스크의 XAI에 대한 내용이 조금 나오네요. 일론 머스크가 인공지능 칩 확보 과정에서 테슬라에 배정된 AI 칩을 자신의 소셜미디어 회사인 AI 스타트업 XAI로 몰아주길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리고 지난달에 몇 번 말씀드렸던 밈주식의 대표 주자인 게임스탑. 이 게임스탑은 투자자 키스길이 미국 증권규제 당국의 조사 대상이 됐다는 소식에 5% 반락했다고 하네요. 가장 크게 급락을 한 부분은 베스앤바디웍스가 12.82%로 급락하며 2021년 이후 최악의 하루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실적이 예상보다 상회했는데 2분기 가이던스가 실망스러웠다는 게 이유네요. 카니발은 피에노 크루즈 오스트리아를 카니발 크루즈 라인에 추가하겠다고 밝히자 5.8% 급등했다고 합니다. 에너지주에 대한 내용이네요. 한번 보시고요. 나머지도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도 다 비슷한 내용인데 국제유가 부분만 한번 추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편 국제유가는 석유 수출국들이 오는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1년에 걸쳐 하루 200만 배럴 감산을 단계적으로 줄여갈 것이라는 전망에 5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였네요. 이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7월 인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같은 경우 전일 대비 0.97달러 1.31% 정도네요. 하락한 배럴당 73.25달러로 거래를 마감했다고 합니다. 오늘 간단하게 살펴드린 내용은 어제 발표된 고인 인원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은 있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앞전보다는 상당히 50%에서 65%로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부분들 살펴보시면은 장 흐름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어느 정도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끝으로 살펴볼 거는 오늘 주요 지표들 말씀드리면 비농업 오늘 발표되고요. 오늘 거는 크게 지켜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PMI 발표되는데 이거는 이제 월요일에 나온 거랑은 다른 거예요. 월요일에 나온 거는 제조업, 그리고 오늘 나올 건 비제조업이기 때문에 살펴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원유 재고도 11시 30분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오늘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